요렇게는 나눠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글 쓰시면서. 글은 쓰기만 했지 이렇게 분석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영어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네,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자, 무엇이 어찌한다.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찌한다. 새가 노래한다 그러면 이게 새가 주어가 되는 거고 새가 노래한다 이게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한다 그러면 요게 주어 요거 서술어 동사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하다 주어 서술어인데 그녀는 아름답다 요거는 아름다운 상태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형용사라고 합니다. 품사를 따지는데 뭐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영어에서 뭐 전치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접속사 이런 것도 있고 사자들이 많이 있죠. 팔품사. 자, 그 다음에 요런 건 뭘까요? 무엇이 무엇이다 주어 서술어 너는 학생이다. 네, 체연 플러스 서술격조사.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이런 형식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영어에서는 이걸 동사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서술어라고 하고. 네, 말 표현만 다른 거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I love you 그러죠. I love you. 그러면 I가 나는이고 너는 너를 I you love. 우리식으로 쓴다면 I you love라고 그래야 되는데 걔들은 I love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어순이 다른 거예요. 영어와 국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게 쉬워요? 영어 배우는 게 쉬워요? 일본어 배우는 게 더 쉬워요. 왜냐? 어순이 같다.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어순이 같아서 말하는 순서가 같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이는 거고 영어는 이렇게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바꿔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단어니까 그렇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빨리빨리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순이 달라서. 그 다음에 또 영어하고 어순이 같은 게 중국어예요. 중국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오, I 뭐죠? 중국어로 뭐죠? 나 너를 사랑해. 오, I 니 그러죠. 오, I 니 나는 사랑해 너를. 그죠? 다르죠 이게. 중국어 어순이 영어 어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배우는 거예요. 금방금방.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를 금방금방 배우는 거고. 네, 어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달라지면 여기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무엇이 된다.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무엇이 아니다. 그는 도시인이 아니다. 예, 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예,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기사문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실 기회는 거의 없으셨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는데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사문. 뭘 취재하고 어떤 내용을 독자들한테 전달한다. 그러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요 6가지 요소가 다 구성이 되면 내용이 그냥 알차게 딱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맞춰서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에? 뭐야? 이렇게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데 언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간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쭉 읽고 그래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언제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밝혀주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무엇을이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가 다 나왔는데 무엇을이 빠졌어. 그럼 완전히 알맹이가 다 빠진 거죠. 뭔지를 모르잖아요. 알맹이가 무엇인데. 예. 그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갖춰지면 완벽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니까 학교 폭력 관심으로 막아내요. 하고 이제 제목을 썼어요.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림도 넣었죠. 그림을 보니까는 프랭카드를 들고 뭘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학교 폭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관심으로 막아내요. 이렇게 딱 써놨어요. 자, 이제 기사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게요. 2000년 10월 2일 아침 우리 학교 정문에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지역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 폭력 퇴치 운동에 모두가 앞장서자는 데 의미가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은 장난이라도 상대는 괴롭습니다. 따돌림보다는 이해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학교 폭력 더 이상 안 돼요. 관심으로 막아내요. 라는 현수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자, 기사문이 뭐 길진 않고 그냥 짤막하게 쓰여져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언제 2000몇 년 10월 2일 아침 요 시간이 먼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는 사람이 이 기사의 내용은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간 배경, 공간 배경을 먼저 알려주면 이해가 빨라져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뭐 제일 뒤쪽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죠? 예. 이 기사문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독자가. 근데 이 중에서 요 핵심 요소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정문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을 벌인 게 내용인데 이게 또 어디서 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독자들은 그래, 캠페인을 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디서 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지역경찰이 캠페인을 벌였다. 누가 해당되는 주체, 행동의 주체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벌였다는 내용이 이제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캠페인을 벌였어?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 폭력 퇴치 운동에 모두가 앞장서자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얘기하죠. 논리에 맞춰서 하나하나 조곤조곤 꼭 해야 될 말을 하나씩 늘여놓는 거. 예. 요 순서가 제대로 잘 되면 무리 없이 읽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서툴면 기자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읽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뭐가 빠졌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제일 나중에 나오죠.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했다. 뭐 서명도 받아냈고 어쩌고 저쩌고 요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제일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근데 분량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왜까지가 4줄이고 그 밑에가 5줄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고 그 밑에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쭉 나오는 셈이죠. 예,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도 뭐가 더 많냐 뭐가 더 적냐를 따진다면 그렇게 된다.